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엄청난 가격대를 자랑하는 물건이 남미를 비롯해 전 세계로 집집마다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상당히 애태우고 있는데요. 처음 보는 광경이 하루아침에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자 각종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를 해결하려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나가듯 등장한 일반인 한국인 아저씨의 발언이 모든 것을 뒤집었는데요. 이 모습은 한국 중년층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오히려 반갑다고 말한 한국인들이 다수였는데요. 한국인이 내뱉은 몇 마디에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이 앞다투어 찾아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 단양에 사는 한 20대 여성이 인터넷에 동영상과 함께 여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새끼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져버린 제비집이었습니다. 동영상과 사진의 적은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최근 저희 집 천장에 제비가 날아와 둥지를 틀었고 곧 6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은 제비들을 내쫓기보다는 제비 새끼들이 하루빨리 건강하게 자라 자립하기를 바라며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가는 길에 바닥에 반쯤 떨어져 나가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제비집과 그 아래에서 애처롭게 우는 새끼 제비들을 발견했습니다. 제비집이 6마리 새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전 다급히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가 아버지가 사용하시고 남은 종이를 이용해 부드러운 시트지를 깔아 새끼들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비집이 있던 자리에 못을 박아 종이박스를 걸어 주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만든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온 어미 제비도 새둥지에 아무런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보니 한시름 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많이 보이지 않는 제비집에 이 같은 소식은 꽤나 반가웠는데요. 사실 제비는 한국에서 이미 유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흔한 여름새였지만 최근 도심에서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제비는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해충을 주로 먹고 사는데 한국의 급속화된 도시 발전화가 그 원인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시골에서는 간간히 그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요. 제비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동할 때나 번식기에는 단독 또는 암수와 함께 살다가 번식이 끝나면 가족과 함께 무리를 짓습니다. 둥지 재료를 얻기 위해 땅에 내려앉는 것 외에는 거의 땅에 내리지 않고 날 때는 날개를 퍼덕이거나 기류를 타고 신속하게 나는데 날아다니는 곤충을 잡아먹고 땅 위에 있는 먹이도 날면서 잡아먹습니다. 높이 날다가 땅 위를 스치듯이 날기도 하며 급강하와 급선회를 반복하면서 원을 그리듯이 날아오를 때도 있어 가만 보고 있으면 고개 비행이 따로 없다는 말이 저절도 나옵니다. 이러한 제비의 아름다움과 특성 말고도 한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면으로 좋게 기억되고 있는데요. 고전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에서 박씨를 물어다준 은혜 갚은 새로 제비가 등장하기도 하며 예전 한국 강남에서도 제비가 많이 보이던 시절 구렁이가 제비 가족을 먹으려 하는 것을 막아줬다가 실제로 집에 큰 복이 생겼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인도나 중국, 남미 등에서는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우후죽순으로 곳곳에 제비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자 이를 처치곤란으로 여기며 전부 박멸하거나 씨를 말려야 하는 외래종이라 칭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정집 밑에 생겨나는 제비집들 사진들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하자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던 사람들이 아주 위험해 보인다며 뉴스에 제보를 할 정도로 사건이 커지려던 찰나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던 한 한국인의 이야기가 전 세계인들의 시선을 한 번에 바꿨습니다. 그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에 글을 올렸고 해당 글은 외래종인 줄 알고 거부감이 들었는데 이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젠 오히려 반갑기만 하다. 제비라는 종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지혜까지 알 수 있게 되어 좋다라는 반응과 함께 700만 뷰를 달성할 정도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인 한국인입니다. 요즘 날씨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그 와중에 갑작스레 농사철이 겹쳐지며 다들 몇 개월 뒤에 있을 수확을 준비하시느라 바쁠 텐데 요즘 들어 갑자기 생겨난 구덩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어린아이도 알 정도로 유명한 조류입니다. 한국에서는 제비라고 불리는데요. 제비는 오로지 해충만을 먹으며 웬만하면 곡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비가 보이는 곳은 수확량이 오른다는 말인 풍년이다라는 말을 자주 쓰곤 했습니다. 또한 제 또래 한국분이라면 다들 아시는 얘기일 테지만
잘 모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예전에 한국은 지금처럼 아파트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처마라는 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곳이 아니고서라도 구석구석 사람 손이 잘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제비집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제비가 커가는 걸 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구경하려고 보니 한국에서 유명한 뱀인 구렁이가 제비집을 향해 혀를 낼름거리고 있더군요. 자연의 섭리대로라면 그대로 두는 게 맞지만 전 새끼 제비들이 너무 불쌍한 나머지 돌을 던지고 나뭇가지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덤비길래 옆집 할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직접 오셔서 구렁이를 쫓아내 주시더군요. 그렇게 제비는 금방 크고 난 뒤 곧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가 놀라웠습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평소 몸이 안 좋으셨던 아버지가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하게 회복하시고 어머니가 하시던 떡집도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해 동네에서 부잣집으로 불릴 정도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도 한동안 한참 웃을 일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제비를 떠올리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곤 합니다. 여러분도 벌집으로 착각하시거나 해로운 동물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글을 본 사람들의 반응 또한 재밌었는데요. 한국의 미신 같은 이야기일 뿐이지만 정말 나이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국인들을 만나 제비 이야기를 하면 다들 좋은 이야기만 한다. 무턱대고 겁먹었는데 좋게 봐야겠다. 한국의 전래동화에서 복을 물어다 주는 역할로 제비가 등장한다고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진짜였구나. 나도 제비집에 뱀이 오나 안 오나 유심히 지켜봐야겠다. 중국에서는 이미 저걸로 장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비집이 맞나 잘 모르겠다. 한국인들은 참 신기한 것 같다. 동물과의 교감을 이야기로 만들 생각을 하다니 그래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다. 또 덕분에 정말 이로운 새란 걸 알게 되었다. 이제 보이면 잘해줘야겠다. 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짓으로 날아다니며 해충만 먹더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새입니다. 키우고 싶을 정도더군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중국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면역력 증진에 관심을 갖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화권 국가들과 베트남에선 콜라겐과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제비집 요리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면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제비집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중국은 제비를 그저 식용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 제비집을 전문으로 팔고 있는 가게의 문구입니다. 제비집은 과거 중국 황제들이 즐겨 먹었을 정도로 값비싸고 귀한 식재료 중 하나다. 노인들에게는 기력 회복을, 여성들에게는 피부 미용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금값보다도 비싸다. 제비집이 맛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풀로 집을 짓는 일반 새들과 달리 식용 가능한 애초, 생선뼈를 물어다가 타액과 분비물을 섞어 둥지를 짓기 때문에 식용이 가능하다. 또한 제비집으로 요리를 하면 독특한 식감과 단맛을 느낄 수 있다. 중국의 8가지 진귀한 식품을 의미하는 팔진에도 속할 정도다. 동물성 요리 재료 중 가장 고가로 알려진 제비집은 100g 정도에 하나 약 20에서 30만 원 선입니다. 국가마다 가격은 조금 다릅니다. 수요가 많은 중국에서는 1kg당 360만 원, 제비집 채취에 힘쓰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는 1kg에 352만 원, 태국에서 1kg당 170만 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제비 중에서도 바다제비의 둥지가 제일 유명한데요. 바다제비집이 가장 비싼 식재료가 된 이유는 채취 과정 때문입니다. 채취를 위해선 제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해 집을 짓는 해안동굴 깊숙한 곳에 직접 바위 암벽을 타고 진입해야 합니다. 긴 사다리까지 들고 가는 데다 파도가 거센 날 사다리가 부서지거나 발을 헛디디면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목숨을 걸고 구해야 하는 식재료라는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중국 식당에선 가짜 제비집 요리를 판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제비집 몸값이 나날이 치솟자 태국 남부 해안 도시에는 제비집 콘도까지 만들었습니다. 창문 없는 높은 건물들에 바다제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집을 지을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보통 한번 채취할 때 이 정도가 전부였다면 제비집 콘도에서는 많으면 하루 1kg까지 채취가 가능해졌고 태국 제비집 생산업계에선 600억 원을 들여 1천여 곳의 제비집 콘도를 짓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제비를 식용으로 여기지 않아 천만다행입니다. 이상 파노튜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